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 저녁에서야 뒤늦게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불출석한다고 저희가 뭐 오랫동안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약속 대련이 아닌 한 나오지 않는 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시는 건 너무 당연하고. 예, 질문지를 미리 받지 않았다라는 의미신 거죠? 아니, 그리고 나서 이제 답을 했는데 또 질문하면 이게 약속 대련이 아니잖아요. 그럼 못 나와요. 네,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특검 조사도 안 받는다고 제가 계속 말했지 않습니까? 네, 안 받으시고 헌재도 안 나오고. 너무 당연한 거라.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수용하지 않으면 특검 수사는 내일로 종료됩니다. 이건 뭐 안 한다는 얘기를 제가 오랫동안 드렸고 할 거면 진작에 했죠. 당연히 안 하는데 사실 특검 연장을 승인하는 순간 황교안 대행의 인기를 폭등합니다. 사실 지금 잠재적인 그 대선 후보군 중에 비호감 1위를 달리고 있단 말이죠. 비호감 1위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연장을 하는 순간 친박 이미지를 벗어나서 보수 후보로 저는 우뚝 쓴다고 봅니다. 지지율 20%는 쉽게 돌파할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그런 정치적 어떤 단독자로서의 배짱이나 감각이 있으면 박근혜 정부 하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리가 없죠. 그래서 절대 특검 연장을 안 한다고 보는데 저는 이 특검이 여기서 이제 종료되는 거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은 개인적으로 언론에서 이 부분을 주목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주목 주시입니다. 특검이 지금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 중지로 마무리한다잖아요. 예, 그렇죠. 네. 시한부 기소 중지요. 예. 예. 기소 중지라는 건 원래 이제 어디인지 모른다, 소재 불명이다 이런 경우에 잠시 기소를 중단하는 상태. 그러면서 수배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대통령 경우에는 소추할 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한부로 조건부로 기소 중지를 한다는 건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럴 때 대통령이 출국이 가능한가. 출국 금지를 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 왜냐하면 입장에서. 혹시 나는 지금 출국이 가능한가 이런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없죠. 보통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출국이 가능할 것인가 실제로 고민해 본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기소 중지면 지명수배가 되고 거의 반자동 출국 금지예요. 네네. 자동 출국 금지는 아니고 왜 반자동이라 하냐면 출입국 심사할 때 거기 단말이 뜹니다. 지명수배라고. 그럼 출국이 안 돼요. 그래서 출국을 하려면 검찰에서 이제 출국 가능 사실 증명원인가 이걸 받아야 돼요. 네네. 자세히도 알죠. 근데 문제는 상대가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출국 심사를 안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자동이라고 했던 말은 이제 심사를 받을 때 걸리니까 그런 건데 대통령 출국 심사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출국 심사를 안 받는 대통령을 상대로 기소 중지를 제대로 하려면 출국 금지를 따로 걸어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3단 논법으로 저는 여기에 결론이 일어났는데 지금 특검이 굉장히 꼼꼼하단 말이죠. 이런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다. 이걸 안 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 고려인 거예요. 대통령이라서 출국 금지를 따로 안 한다라고. 근데 지금까지 특검을 보면 정치적 고려 안 하거든요. 그럼 출국 금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할지 안 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당연히 가능한데 할 것인가. 정치적 고려를 안 하면 출국 금지한다. 저는 그렇게 500원 걸어보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는 이걸 승인할 사람이 황교안 대행이라는 거예요. 네, 검찰 지휘를 최종적으로. 네, 법무부에 일단 신청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자동으로 대부분 승인해 주는데 상대가 이제 대통령이니까 황교안 대행이 만약에 특검이 출국 금지를 신청하면 받아줄 것인가. 뭐 안 하면은 대통령이 출국하는 걸 길을 열어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걸 왜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나 몰라요. 특검의 출국 금지 신청 가능하다. 예. 하는 게 기소 중지에 걸맞는 신청이다. 자, 여기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특검이 어제 이영선 행정관에게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영장실질심사 열리는데요. 혐의로는 비선진료를 방조하고 차명폰을 개통했다라는 등입니다. 아하. 비선진료? 예.
비선 진료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요걸 단독으로 취재한 주진우 기자하고 잠깐 짚어볼까 합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밝혀진 바로는 제가 아직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만은 잠시 후 인터뷰할 텐데 대통령이 4월 16일 말고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직후에 성형 시술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진술이 나왔어요. 좀 더 인터뷰 해보겠고 또 하나가 대포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영선 행정관이 개설한 차명폰만 70여 대가 라는 게 어제 JTBC 보도고요. 70여 특검은 이 중에서 통화 내역이 남아있는 50여 대를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대포폰 업자예요. 70대를 했다는 거는. 네, 취임 이후에만 그렇다라는 거죠. 네. 이영선 행정관 이름만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영선 행정관이 직접 개입해서 개통한 차명폰만 70대다. 네. 대단하네요. 대포폰 업자죠. 이 정도 되면. 이영선 행정관이 다른 행정관들이나 다른 비서관들 개설해 줬을 리는 없고, 그죠? 예.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을.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 네, 보면 정호성 전 비서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 3, 4명 정도를 위해서 70여 대. 70여 대면은 정말 많네요. 자, 이거 관련해서 영장이 청구됐다는 거고요.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영선 행정관이 또 일주일에 2-3번씩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최순실 씨 운전기사를 만나서 실제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줬다라는 겁니다. 종이 형태로요. 그러니까 비선 의료진을 태우고 들어오고 대포폰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기밀 문서를 전달한 혐의로 예.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자, 예. 다음 뉴스는요? 기밀 문건 같은 경우에는요, 공무상 집행 그 비밀 누설죄를 적용을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전해주세요. 네,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에 관련해서 휴대전화 통신 내역 분석하고 있는데요. 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정 라인과 통화 문자가 2,000여 건이나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통화 내용만으로는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 이제 특검이 중단되는 바람에 우병우 민정수석은 반쯤 살아났어요. 예. 자, 저희가 잠시 후 주진우 기자도 연결해야 되고 오늘 인터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정도 짚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탕기국 집회에서요, 노컷일베, 프리덤 뉴스와 같은 소위 가짜뉴스 논란이 있는 신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런 그 가짜뉴스 생산 기지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서요. 아, 예, 저도 관련해서 취재를 좀 했었는데요. 가짜뉴스라고 의심이 되는 그 신문들이 그 신문에 보면 발행처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행처가요, 노컷일베 같은 경우에는 서울 역삼동 사무실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봤는데 건물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대표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자신은 건물 관리자라고 말하면서 노컷일베 관계자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따로 다뤄볼 생각인데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뉴스가 있어요. 이게 이제 모태펀드라고 제가 이 부분까지만 주시를 하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영화 진흥을 위한 이제 기금인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왜 블랙리스트 얘기하면서 정반대로 화이트리스트를 거론한 적이 있잖아요. 네, 지원을 하겠다라는 애국 거죠. 영화 소위 네. 지원해라. 근데 바로 이 모태펀드라고 하는 기금을 통해서 소위 애국 영화를 지원한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어요. 이걸 이제 시내 21 영화 잡지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 기자가 그 제작사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화이트리스트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영화의 제작사가 있는 빌딩을 방문했어요. 누구랑 같이 했냐면 이제 모 오인실의 비서인데 이 비서는 따로 어떤 걸 추진하고 조사하고 있었냐면 보수단체와 엮여 있는 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국가보건처에도 등장하고 뭐 MBC, KBS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결국 정호성 비서관이나 대통령 관련 인물들을 변호하고 있고 이상해서 이제 이들 단체가 있는 사무실을 가게 됐어. 근데 별개의 사안을 추적하다가 놀랍게도 그 의혹을 받는 영화사와 이 친박 단체, 친박 변호사들과 연관되어 있는 그 단체들이 같은 빌딩에 있는 겁니다. 그 영화사, 제작사와 친박 관련 단체들. 예를 들면 뭐 전국 청년 어쩌고저쩌고, 기회평등 어쩌고저쩌고. 많아요, 단체도 뭐 공교육 살리기 땡땡땡, 자유민주주의 땡땡땡, 미래
사단법인 한국자유땡땡땡 뭐 많아요. 되게 많은데 엄청 많은데 이 친박 단체들이 같은 빌딩에 있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지금 말한 노코딜베. 네네. 예, 가짜 뉴스를 만드는 생산 기지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노코딜베도 같은 건물에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던데요. 많은 단체들이 들어와 있네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애국 영화 지원을 받았다고 의혹을 받는 영화사, 청와대 이제 화이트리스트 지원 의혹을 받는 영화사 제작사, 맞불 집회하고 관련된 보수 단체들, 가짜 뉴스를 만드는 생산 기지 다 같은 건물에.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네? 이게 이제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이게 다 연결된 거 아니냐? 그게 다 연결됐다고 의심할 정황이 건물로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예, 이 사안 저희가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 저녁에서야 뒤늦게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불출석한다고 저희가 뭐 오랫동안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약속 대련이 아닌 한 나오지 않는 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시는 건 너무 당연하고. 예, 질문지를 미리 받지 않았다라는 의미신 거죠? 아니, 그리고 나서 이제 답을 했는데 또 질문하면 이게 약속 대련이 아니잖아요. 그럼 못 나와요. 네,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특검 조사도 안 받는다고 제가 계속 말했지 않습니까? 네. 안 받으시고 헌재도 안 나오고. 너무 당연한 거라.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수용하지 않으면 특검 수사는 내일로 종료됩니다. 이건 뭐 안 한다는 얘기를 제가 오랫동안 드렸고 할 거면 진작 했죠. 당연히 안 하는데 받아야 돼요. 네네. 자세히도 알죠. 근데 문제는 상대가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출국 심사를 안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자동이라고 했던 말은 이제 심사를 받을 때 걸리니까 그런 건데 대통령 출국 심사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출국 심사를 안 받는 대통령을 상대로 기소 중지를 제대로 하려면 출국 금지를 따로 걸어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3단 논법으로 저는 여기에 결론이 일어났는데 지금 특검이 굉장히 꼼꼼하단 말이죠. 이런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다. 이걸 안 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 고려인 거예요. 대통령이라서 출국 금지를 따로 안 한다라고. 근데 지금까지 특검을 보면 정치적 고려 안 하거든요. 그럼 출국 금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할지 안 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당연히 가능한데 할 것인가? 정치적 고려를 안 하면 출국 금지한다. 저는 그렇게 500원 걸어보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는 이걸 승인할 사람이 황교안 대행이라는 거예요. 네, 검찰 지휘를 최종적으로. 네, 법무부에 일단 신청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자동으로 대부분 승인해 주는데 상대가 이제 대통령이니까 황교안 대행이 만약에 특검이 출국 금지를 신청하면 받아줄 것인가. 뭐 안 하면은 대통령이 출국하는 걸 길을 열어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걸 왜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나 몰라요. 특검의 출국 금지 신청 가능하다. 예. 하는 게 기소 중지에 걸맞는 신청이다. 자, 여기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특검이 어제 이영선 행정관에게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영장실질심사 열리는데요. 혐의로는 비선진료를 방조하고 차명폰을 개통했다라는 등입니다. 아하. 비선진료? 예. 비선진료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요걸 단독으로 취재한 주진우 기자하고 잠깐 짚어볼까 합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사실 특검 연장을 승인하는 순간 황교안 대행의 인기를 폭도합니다. 사실 지금 잠재적인 그 대선 후보군 중에 비호감 1위를 달리고 있단 말이죠. 비호감 1위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연장을 하는 순간 친박 이미지를 벗어나서 보수 후보로 저는 우뚝 쓴다고 봅니다. 지지율 20%는 쉽게 돌파할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그런 정치적 어떤 단독자로서의 배짱이나 감각이 있으면 박근혜 정부 하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리가 없죠. 그래서 절대 특검 논쟁을 안 한다고 보는데 저는 이 특검이 여기서 이제 종료되는 거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은 개인적으로 언론에서 이 부분을 주목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주목 주시입니다. 특검이 지금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 중지로 마무리한다잖아요. 예, 그렇죠. 네. 시한부 기소 중지요. 예. 예. 기소 중지라는 건 원래 이제 어딘지 모른다, 소재 불명이다 이런 경우에 잠시 기소를 중단하는 상태. 그러면서 수배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대통령 경우에는 소추할 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한부로 조건부로 기소 중지를 한다는 건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럴 때 대통령이 출국이 가능한가. 출국 금지를 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 왜냐하면 입장에서. 혹시 나는 지금 출국이 가능한가 이런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없죠. 보통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출국이 가능할 것인가 실제로 고민해 본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기소 중지면 지명수배가 되고 거의 반자동 출국 금지예요. 네네. 자동 출국 금지는 아니고 왜 반자동이라 하냐면 출입국 심사할 때 거기 단말이 뜹니다. 지명수배라고. 그럼 출국이 안 돼요. 그래서 출국을 하려면 검찰에서 이제 출국 가능 사실 증명원인가 이걸